삼성이 폴더블폰 최초로 퀄컴을 버리고 자체 생산한 엑스노스 2500을 단독으로 탑재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함께 나왔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삼성이 지금까지 출시한 모든 폴더블폰은 최고의 성능을 이유로 퀄컴 스냅드래곤만 tab재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 스스로 퀄컴이 엑스노스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혹평을 듣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퀄컴이 매년 칩셋의 가격을 20에서 30%까지 인상하면서 부담이 상당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퀄컴의 비중이 커지면서 삼성의 가격 협상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퀄컴을 더 많이 탑재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엑스노스의 점유율이 역대 최저치인 4%까지 추락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이유들로 삼성은 퀄컴을 버리고 엑스노스를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엑스노스의 탑재도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우선 엑스노스 2500은 처음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를 위해 설계되면서 갤 플립 7에 맞춘 설계 변경과 최적화가 필요해졌습니다. 또한 퀄컴 대비 전성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폴더블폰에 탑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실제 스냅드래곤 8 엘리트와 비교해서 엑스노스 2500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이며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16%에서 최대 50%까지 차이가 나는 성능은 동시대의 같은 플래그십 칩셋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까지 나오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S25 시리즈에 탑재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던 수율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많아야 40%에 그치는 데다 현실적인 수율은 20에서 30% 수준으로 수익성이 전혀 없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과 최근까지도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탑재로 선회했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엑스노스 탑재 가능성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삼성이 엑스노스 2500의 탑재를 확장하고 생산까지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퀄컴을 버리고 엑스노스 2500을 탑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일각에서는 수율이 제법 올라왔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전히 수율은 낮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보다는 갤럭시 폴드와 달리 갤럭시 플립 시리즈가 스냅드래곤의 성능을 100% 보여주지 못하는 모델이었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기의 크기와 구조의 한계로 제 성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또한 갤 플립 소비자들이 높은 퍼포먼스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엑스노스를 탑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더욱 큰 이유라면 결국 엑스노스 2500이 어떠한 플래그십 폰에도 탑재되지 못할 경우 내년에는 더욱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S25 시리즈가 퀄컴 단독 탑재를 선택한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인데요. 폴더블 중에서도 메인급 모델인 갤럭시 폴드 7은 스냅드래곤을 탑재할 수밖에 없겠지만 갤럭시 플립 7이라면 엑스노스 탑재 가능성을 내다본 것입니다. 이제 남겨진 과제는 수율로 인한 손실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엑스노스 2500을 탑재하더라도 여전히 30% 수준에 그치는 수율로는 수천억 원대 적자를 피할 순 없기 때문이죠. 팔면 팔수록 손해인 상황에서 그렇다고 전량 폐기할 수도 없는 딜레마로 인해 갤 플립 7이 통한 과감한 도전을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수율이 높은지가 아니라 괜찮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배터리 소모가 더 커지진 않을지 하는 기본기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손익 계산과 치열한 협상의 결과물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과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이기 때문이죠. 과연 삼성의 과감한 도전이 엑스노스의 부활을 보여줄 신호탄이 되어줄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만족도까지 갉아먹으며 갤 플립 7까지 실패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결과를 안겨줄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맥가이버였습니다.